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네, 오늘은 실전사주 해석 연습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분은 저와 연주와 월주의 두 기둥, 그러니까 총 네 글자가 같기 때문에 이분을 상담하면서 좀 남일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지 6글자가 같아요. 저랑 6글자가 같고 두 글자만 달라요. 그리고 이분은 을묘일주시고 저는 시가 을묘예요. 일주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다른 사주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동갑이고 같은 월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남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답니다. 그렇지만 일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주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고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실전사주 해석 연습은 1시간은 유명인의 사주를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1시간은 일반 저에게 상담받고 유튜브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분의 사주를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러니까 한 번씩 왔다 갔다 유명인 한번, 일반인 사주 한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분은 저와 상담하신 분인데요. 뭐 정확히 내용의 기억은 사실 나진 않아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억은 안 나고 그러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말 사주 그대로 다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력이 안 좋은 게 오히려 그 기억력이 있다면 자꾸 사주를 그 기억력에 꿰맞춰서 하려는 부분이 있을 텐데 기억력이 안 좋은 관계로 순수하게 사주를 한번 사주만 가지고 풀어보는 그런 기회는 아마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좋아요라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더 힘이 나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되는 정보들로 계속해서 찾아뵐 수 있는 어떤 힘이 불끈 솟아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의 사주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은 일단 을묘일주세요. 을묘일주. 일단은 3대 고집일주 중에 하나인데 을묘일주는 어디다 내놔도 살아날 정도로 생활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잡초로 보시면 돼요. 잡초는 밟아도 어디에서든 계속 새로 나오는 게 잡초죠. 그리고 환경도 아주 좋죠. 미월에 자기 계절도 만났어요. 자기 계절도 만났고 옆에 기미, 자기의 터전이 확실하게 있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환경은 상당히 괜찮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부모님, 형제, 동료, 친구 모두 본인의 터전이 되어주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갖고 태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간여지동이라는 게 부부 사이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혼율이 높아요. 많이 높아요. 생각보다. 특히나 간여지동 커플이면 더 하겠죠? 네. 그리고 또 이 묘자라는 글자가 묘파성이라 그래서 약간 그 서로 등을 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지에 일지에 묘를 깔고 계시는 분들은 부부 사이를 많이 좀 조심히 서로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을묘는요, 가늘가늘해 보이지만 사실은 을묘일주가 굉장히 여장부다운 기질이 있어요. 제가 겪어온 을묘일주들은 여장부예요. 생긴 거는 뭐 야들야들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 기질을 보면 굉장히 여장부 기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토라는 거는 원래 토라는 거는 이제 터전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터전이나 내가 살아가는 무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을목에게 을목이 지금 밭에, 여름 밭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상태의 모습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을목은 여름에 기름진 기토의 땅에 다소 이제 뜨거운데 여기서 또 개수가 기토를 조금 촉촉하게 해주면서 수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라 김이라는 글자는 상당히 괜찮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충미충이라는 거는 할아버지 때에서 살던 고향을 부모님이 떠나서 타지로 정착했을 가능성으로도 볼 수 있어요. 터전이 바뀐 거니까 할아버지 때는 축토의 땅에서 살다가 부모님이 이제 미토의 땅으로 이제 거처를 옮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미충이니까 아버님 때에서 부모님 때에서 조부모님과 뭐 뜻이 잘 맞지 않는 부분, 충의 모습으로 살으셨을 가능성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주의 특징은 여기는 충이고요. 여기는 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님과 이 조부모님의 사이는 많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죠? 아래에서는 마음에서는 충이 일어나고 천간에서는 극이 일어나는 상태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분은 일단은 무관이세요. 그죠? 무관이죠. 무관이면은요, 남편의 존재를 많이 신경 쓰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남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심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관성이 있는 여성분들은 밖에서 모임이 있다가도 남편이 올 때 되면은 들어와서 남편 밥을 해놓든 남편 들어오는 걸 맞이하든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게 이제 관이거든요. 근데 일단 무관이라는 거는 남편을 그닥 내 마음속에서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남편의 존재를 크게 생각하지가 않는 거죠. 거기다가 또 간여지동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죠? 그리고 이 지금 을묘라는 이 간여지동이 무관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화도 이렇게 강하게 있네요. 그러면은 을목 입장에서는 식상이 뿌리 있게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죠. 무관이고 식상은 관을 극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무관이고 식상은 어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의식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통제수단이죠. 내 마음을 자꾸 통제하고 의식하면서 나를 조금 나의 어떤 본능적인
부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전체 이익이나 전체의 규율 그런 것들을 따르게 하는 게 이제 관인데, 관도 없는 데다가 식상은 그야말로 감정계가 감정계 아니면 본능계가 굉장히 발달한 영역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식상이 강한 사람은요,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결국 해내는 사람들이 식상이에요. 그래서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직장 생활도 잘 못해요. 식상이 강한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에서 내려지는 규율, 지시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게 가장 이 사람들에게는 힘든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상사로부터 지시도 받고 질책도 받고 동료로부터 견제도 받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되는데,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튀쳐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결국에는 뛰쳐나와서 자기 사업을 한다고 보통 해요. 그러니까 식상생재 위주의 사주는 결국에는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시도는 하겠죠. 자본금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조직에 맞지 않다는 걸 알고 결국에는 뭐 작게는 뭐 온라인 쇼핑몰이든 아니면은 부모님의 좀 원조를 받아서 가게를 하든 자그마한 사업을 하든 그런 쪽으로 많이 진로를 바꿔요. 근데 이분은 여자분이시니까 일단은 무관이고 식상이 강하다는 거는 남편은 별로 의식 안 하고 뭐가 중요하다? 자식이 중요하다. 그죠? 자식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상생재도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식상에다가 여기가 재니까 식상생재도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집에 계시면 안 돼요. 작게라도 큰 돈이 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취미를 약간의 업으로 삼아서 거기서 돈이 벌어지면 그건 부수적으로 고마운 거고요. 일단은 집에 머물면 좀 가정사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을 해야지 어떤 이혼이나 남편과의 관계 그런 부분에서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천간에 식상이 떠 있는 분들은 원래 직장인을 해야 돼요. 직장인이든 아니면 본인이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은 자꾸 자기가 식상을 자녀에게만 꽂혀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하려 들고 하다 보면은 자녀가 만약에 굉장히 모범생이 경우에는 그래도 그 교육관에 잘 따라가서 올바르게 잘 크지만, 자녀가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격이고 창의적인 아이라면 엄마의 이런 식상 행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은 엄마와의 사이가 많이 벌어질 수 있겠죠. 성향이 그렇죠. 아주 오히려 이끌어줘서 잘 따라가는 관인상생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자녀라면 괜찮겠지만, 아이도 비겁이나 식상이 발달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이 아이에게는 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엄마는
아이를 핑계 삼아 아이 키운다는 목적 하에 예,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감시해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엔 남편이 오면은 분위기가 예, 아이와의 어떤 대치 국면이 많이 벌어지겠죠. 아이를 자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다 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녀와 분위기가 싸해서 남편이 들어오면 남편도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그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집은 편하게 쉬고자 이렇게 들어오고 딱 들어온 순간에 뭔가 안온하고 따뜻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식상생재가 되면은 이게 또 편재잖아요. 그쵸? 편재의 심리는 약간 한방 심리거든요. 뭔가 아주 작게라도 하루에 뭐 10,000원, 20,000원이라도 꼬박꼬박 이렇게 모으고 그러는 게, 그래서 이제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편재는 뭔가 화끈하게 한방 터트려서 돈을 벌고자 하는 심리가 또 편재의 심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미 중에 정을기라는 지장간이 있잖아요. 미 중에 정을기라는 지장간 중에 정화가 떴지요. 네, 그러니까 식신격이에요. 네, 식신격이면 일단은 식신이 적당하게 좋게 있다면 굉장히 길신이지요. 먹을 복도 있고 적당히 있으면 굉장히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어떤 심리도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예. 근데 이제 적당히가 문제예요. 식신이 이제 과다하게 있으면 벌리기만 엄청 벌리고 마무리가 없고, 그 다음에 식신이 너무 많으면 또 게으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너무 낙천적인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식신은 딱 1자 내지 2자 정도 있으면 좋고요. 이분한테는 지금 약간 미월에 태어났는데 을묘인데 미월에 태어났는데, 안 그래도 한여름에 태어났는데 화가 치열할 때 태어났는데 또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을묘는 바싹바싹 말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을묘는 예, 일단 이 개수를 갖다 쓰고 싶은데, 하늘에서 비를 갖다 쓰고 싶은데 기토한테 막혔죠. 그쵸? 기토한테 막혔어요. 그리고 너무 뜨거워서 예, 이 축토도 좀 갖다 쓰고 싶은데 충미충으로 깨졌고, 그죠? 그러니까 을묘가 지금 사는 세상이 지글지글 끓는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 지글지글 끓는 모습이 뭐예요? 화죠. 화가 치열한 거예요. 사미. 그죠? 오만 있으면 사오미 방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월지가 이렇게 편재지만, 예, 식신격도 되고 이제 편재격도 되는 거죠. 네. 엄밀히 말하면 미는 화로도 보거든요. 미월은 화로도 보기 때문에 이게 화가 지나치다고 볼 수 있어요. 화가 지나치다는 거는 결국 식상이 아주 강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결국 식상이 아주 강해요. 식상이 아주 강하고,
강하고 그다음에 무관이야. 그러면은 이거 거기다가 간여지동이에요. 그러고 편재니까 한 푼 두 푼 잘 모으는 보통 가정주부의 모습일까요? 편재 아니죠. 좀 편재라는 거는 손이 크고 씀씀이도 좀 크고 그 다음에 뭔가 찔끔찔끔은 감질나야 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네, 그리고 편재는 또 유흥의 성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식신을 써서 편재를 버는 그런 패턴으로 생활을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냥 편재 집에서 그냥 아이만 키우면서 편재적인 유흥적인 생활을 하고 손이 크고 뭐 보는 쇼핑몰마다 홈쇼핑마다 물건을 계속 사대거나 뭔가 그렇게 계획적이지 않은 소비를 하게 되면 남편은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게 쌓이다 보면은 그게 이제 부부간에 문제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사주에서는 일단은 식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식신을 좀 눌러주는 인성도 좀 와야 돼요. 그죠? 식신이 너무 강하니까 인성, 수도 좀 와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 무관이니까 금도 좀 와줘야겠죠? 그러면 금수가 용신이겠네요. 그쵸? 금수가 용신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48세니까 이제 갑자대운이 왔네요. 지금 이사주는 비겁이 엄청 센 거예요. 을, 묘, 다 목에다가 묘, 미 이것도 목이 됐죠.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그죠? 본인의 뿌리가 강하니까 자아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신약하면 간목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쵸? 신약했다면. 근데 이게 지금 화초가 막 엉켜버린 모습으로 굉장히 여기저기 널려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간목이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지요. 그쵸? 그리고 갑이라는 거는 을목에게 있어서 이제 겁재잖아요. 그쵸? 겁재니까 이 시기부터는 뭔가 경제적인 궁핍함이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쵸? 경제적인 궁핍함이 온다는 거는 뭐 남편의 일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이혼을 하거나 그럴 경우겠죠. 그쵸? 그래서 이 시기에 남편하고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남편 문제가 생기거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 삶의 무대였던 이 기토를 이거는 내 삶의 무대였어요. 근데 갑이 뺏어버렸네요. 갑이 내 삶의 무대를 뺏어버렸죠. 그러면 이 을목은 갈 데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굉장히 이 을목이 불안한 상황이죠. 자기 몸 하나 누일 데가 없는 거예요. 힘든 대운이지요. 그쵸? 힘든 대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가 왔으니까 그나마 이제 조우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은 됐죠. 그죠? 조우는 어느 정도 해결은 돼서 환경이 다소 많이 뜨거운데 조우가 이제 조우가 해결이 이때부터 좀 됐는데
이 자가 오면은 일단은 사회군과 잠이 원진도 벌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축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묘 형살도 가능하네요. 자묘 형살이라면 이 자는 굉장히 찬 동지섣달의 물이란 말이에요. 그 물을 여리디 여린 화초에 들이붓는 꼴이죠. 그러면 이 묘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차가운 물에 얼어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럼 묘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묘목은 본인의 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편일 수도 있고, 본인의 몸이라면 이 자묘형을 조심해서 이 묘목을 지켜야겠죠. 몸을 지켜야겠죠. 자수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을축 대운이 오네요. 이제 일단 해자축에서 조는 해결돼서 어느 정도 괜찮긴 한데, 천간에 이제 천간에 비겁이 뜨면은 일단 계속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쵸? 네, 경제적인, 말이 편제이긴 하지만 기토는 밭대기잖아요. 밭대기를 넓은 땅도 아니고 이 밭대기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쵸? 힘들어 보이고, 조로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축토가 오면은 조로는 조금 해결이 되지만, 이때 이제 삶의 근거지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아니면 삶의 환경이 많이 바뀔 수 있는 시점이 되지요. 그쵸? 근데 그게 삶의 근거지가 비겁으로 인해서 바뀌는 거니까 결국에는 돈이 부족해져서 이 화려한 미토에서 살다가, 미토는 도시, 화려한 곳, 시장통, 사거리, 그런 아주 번화한 거리를 말하고요. 이 축토는 굉장히 후미지고 어둡고 뭔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약간 음습한 그런 장소로 보여요. 그러면 이런 곳으로 돈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결국 경제적 문제를 안고 살아야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쵸? 풀고 보니까 안타깝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병인. 사실은 을목에게 말이 식신이지, 말이 이제 뭐 기신인 식신이지, 사실은 을목은 병화를 봐야 되죠. 을목은 병화를 봐야 되는데, 이사주에서는 굳이 병화가 또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미월에 태어났고, 여기도 또 사가 있는데, 네. 병화가 하늘에서 또 뜨면 이 을목은 좀 누렇게 뜰 수도 있겠죠. 누렇게 뜬다? 아무튼 바싹 마를 수 있겠죠. 바싹 마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대운은 신약한 사주라면, 본인의 뿌리가 없어서 시작한 사주라면 굉장히 도움이 됐을 만한 그런 대운인데, 뿌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비겁이 하나 더 생기는 그런 꼴이기도 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인, 사, 예, 이럴 때 이제 세운에서 신년, 예, 신년 같은 걸 찾아보면은 인, 사, 신 이렇게 걸리면 많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 이렇게 여기가 같고요. 일주 다르고요. 이 을묘가 제가 여기 있어요. 그죠? 두 글자만 다른 건데 저는 이제 개축일주고 여기가 을묘인데 근데 너무 다른 사주 해석이 나오고 너무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사주는 이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한 글자만 다르더라도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또 사주풀이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딱 쓰는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6글자가 같지? 근데 뭔가 제 사주는 답은 있는 사주거든요. 결국 말로 먹고 사는 사주예요. 식신제살이 가능한 사주거든요. 지금 또 제가 지금 이제 걸록대운에다가 천간에서 상관이 와서 상관합살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살이 너무 지배적인 사주에서 상관합살이 되고 시지에 식신이 간여지동으로 있으니까 식신제살이 가능해서 결국에는 이 입으로 하는 일로 나의 이 편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답이 있는 사주인데 이 사주는 좀 약간 답이 좀 없어 보이는 사주인 것 같아서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 근데 본인은 인정 안 하겠지만 예, 이렇게 을묘일주에다가 아래 또 묘미 이렇게 또 이렇게 목이잖아요. 이런 분들 본인은 고집이 굉장히 센데 본인들은 몰라요. 남들은 아는데 인정 안 해요. 근데 사주의 모든 개우는 자신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자신의 단점을 지적해주고 자신의 사주에서 뭔가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면 그거를 자꾸 개선시키고 극복하고 없는 건 채우고 있는 건 덜어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내 사주를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는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주를 갖고 있더라도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나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다른 게 저는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마인드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본인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본인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남이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걸 전적으로 부정할 게 아니라 아, 내 안에 그런 게 있구나. 남들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자꾸 그거를 좀 고치는 노력을 해야지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결국에는 그쵸? 그 사주 공부한 사람들의 가장 사주 공부가 아니라 뭐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 같은 사주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뭐 저조차도 그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으로 더 공부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결국에는 본인의 단점을 인정하고 본인의 사주의 문제점, 귀신,
귀신은 자꾸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신은 꼭 필요하지만 감질나게 있거나 많이 부족해서 아쉬운 것들, 그러기에 용신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키우는 행동을 해야겠죠. 근데 무엇보다 사주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 마음가짐. 내가 힘들더라도 조금 더 남을 더 배려하고,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면 사람은 굉장히 불행해져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지 다들 힘들거든요. 힘든데 어떤 사람은 징징징징 계속 힘들다고 여기저기다 징징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어도 묵묵히 무소의 불처럼 조용히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러니까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힘든 거에 대한 어떤 맷집도 좀 키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무 힘들 때 항상 남도 한번 그럴 때일수록 남도 한번 봐보세요. 남들도 죽어라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남들도 아주 힘겹게 그 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못 보고 내가 힘든 것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마음이 싹 트는 거고, 그 불행한 마음이 내 인생을 좀먹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좀 긍정적이고 밝게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나보다도 윗사람, 더 위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기보다 내 밑에 사람들도 자꾸 보면서 나 이만큼 살면 잘 살아왔다, 잘 버텨왔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토닥여 주면서 응원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면 그게 쌓여서 결국엔 나의 인생의 모습이 결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요즘에 좋아요에 제가 좀 목숨을 걸죠. 좋아요를 나이 한 60대 분들부터는 듣고서 좋아요를 누르는 게 좀 습관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좋아요 하나면 다 드리고 싶거든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너무 비굴한가요? 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